러시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불과 3주 만에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IMF가 터져 향후 5년간 러시아 국민들이 1990년 내 표준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피한 러시아의 경제 악재로 인해 뜻밖의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파장에 대해 자세히 러시아는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0년 이상 퇴보하며 세계 고립을 자주 했고 제재에서 풀려나는 데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방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댐이 루블화 가치는 지난달 이미 40%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금 외에서라도 루블화와 다른 외화 간 환전을 당분간 중단했지만 이미 루블화는 러시아 밖에서 가치를 잃었습니다. 미국 경서 강한 러시아 대형 은행들이 움직일 것에 대비해 국제은행 간 통신력 획결제망에서 배제함으로써 자금의 해외 이동을 막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해 환율 방어를 어렵게 했습니다. 미국 등 안또 러시아 원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한 희로했고 첨단 기술 제품과 사치 제대 러시아 수출 통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은행 유명 회계법인 스타벅스 맥도날드 포드는 300여 개 유명 브랜드도 러시아에서 철수했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대형 이 기업을 비롯해 인텔 TSMC 등 반도체 기업이자 마스터 페이팔 등의 금융기업도 잇따라 러시아를 탈출했습니다. 이들 기업 다수는 침공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러시아로 복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재와 루블화가 제품 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나 5년 뒤가 아니라 투자자들은 러시아 먹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F10 대통령이 1990년대에 혼란을 끝내는 대신 사람들은 그의 정치적 권력에 도전하지 않기로 동의했지만 국민들에게 경제적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나오면서 루틴의 위상 또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초 달러를 쓸 수 없어 러시아의 고가 구도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인일 억 1,700만 달러 약 1,450억 원을 갚으면서 당장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5월 25일로 유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디폴트의 가능성은 남아있어 굉장히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금융위기를 보면 파악되지 않는 곳에서 불거진 경우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경제위기 사태가 과거 한국의 경우와 달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있습니다. 과거 1997년 11월 21일 우리 정부는 IMF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고 뒤이어 12월 3일 IMF로부터 $2의 구제금융을 승인받았습니다. 더불어 국제부 홍개발은행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추가로 200억 달러가 지원되어 총 550억 달러를 지원 국제적으로 빚을 진 채 모국과 가돼 버린 바 있습니다. 간신히 국가 부도 사태는 면했지만 우리나라는 가혹한 경제 구조 조정을 해야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도사했습니다. 수많은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됐고 일자리를 잃어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양복을 입은 채 산에 퇴근하는 가장 내래 산출근 현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강했습니다. 금은 곧 달러처럼 쓸 수 있으니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금을 모아 놔라 미술갑자는 취지로 금 모으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전 국민이 보상과 헌납의 방식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와 돌반지가 나와 선수들은 금메달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모은 금이 석 달 동안 227톤으로 18억 달러지 현재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어치였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실제적으로 외환위기
탈출의 발판이 되기도 했으나 하루속히 나라 미술 갖고 금융 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들의 단결력을 보여 사례로 외국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힘이 하나로 인상에 남았습니다. 야 퍼펙티브이야 그러면 러시아에서도 달러고 없으면 디폴트 나기 전에 규모 캠페인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되겠네. 문제 없겠구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5월 14일 영국 타임즈에서는 과거 한국의 금오기 운동을 모으며 유럽인들이 나라 미술 갚는 데 쓰라고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놓기 위해 주별 설 수 있을까? 실제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다른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 자발적으로 내놓는 영예는 해외에 올라오니 앞다퉈 보도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단결력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부터가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전쟁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제가 안 좋다는 이유로 전쟁을 끝내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때때로 제재 화내긴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없습니다. 국가 분노를 불러올 정도로 강력한 제재에도 망설임이 없다는 것은 제 자체가 전쟁을 막거나 멈추게 하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은 러시아의 행보로 뜻밖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오번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수에서 러시아가 빠지면 해당 판되는 러시아의 주식을 팔고 비중이 늘어나는 중국, 인도, 한국 등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러시아가 신흥국 제외되고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단송 계산하면 한국 증가하는데 지속 구성을 그대로 따르는 인덱스 펀드 자금의 국내 증 규모는 약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시장 초과 수익을 목표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 수요 3조 2천억 원을 감안하면 최대 4조 원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에서 외국인 주식 매도를 금지해 실제 국내 자금 유입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표정 관리 중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공급 차질이 예상되자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철강주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철강 기업이 전쟁 중 입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방 목종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와 시가총액 2위 현대제철 주가는 최근 상승세가 뚜렷했다습니다. 중소형 철강 조는 주가 상승폭이 더욱 두드러져 있는데 하이텔과 보국 철강은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광주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지구 조금씩 상승세를 탔으나 최근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가대의 다른 글로벌 철강 업계 차질이 일회성 요인이 아닐 것으로 보고 역내 철강 기업까지의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모한 진공은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뜻밖의 수혜를 보는 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팩TV의 마무리입니다. 반면 힘, 마무 우리, 푸틴 안 경제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침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전쟁 경제를 3주 만에 30년 전으로 돌리고 국민들의 생활을 90년대로 회복시켜버린 푸틴 대통령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팩TV 시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 팩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제대 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거예요.